안녕하세요. 장이 끝나고 우리가 다음날 어떤 종목을 공략할까 고려를 한다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도 그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시간에서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을 봐야 되겠죠. 시간에서 상승을 했던 종목들, 특히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시간에 상이 나왔다든가 5%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면 그 종목을 다음날 공략을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금요일에 시간에서 상승이 나왔던 섹터들을 본다면 원전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원전 관련주들이 6%, 7% 이상 시간의 상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거래량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차트의 모습들 보시면서 월요일 장에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금요일에 이제 시간에서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 저는 이제 거래량 조건 5만 주 이상으로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10만 주 이상으로 한다면 좀 바뀌겠죠. 10만 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서 상한가 간 종목이 한신기계, 보성파워텍, 일진파워, 우리기술은 한호가 좀 밑에 있었지만 뭐 이것도 상한가 같다라고 보고, 신팩은 원전 관련주는 아니지만 상승률 그리고 거래량이 제법 나왔기 때문에 추가를 했고요. 에너토크, 한전산업, 우진, 두산중공업, 이런 식으로 제가 왼쪽에 종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에 시간에서 상승 나왔던 그 금액을 체크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저항과 지지를 확인하시면서 월요일 장에서 그 종목을 단기 매매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3분봉, 15분봉, 30분봉을 통해서 단타 매매 충분히 가능할 텐데요. 시가에서 바로 매매를 하는 것은 아니죠. 일단은 시초가 어디에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공략은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제가 정리를 한 종목들은 대략 10종목이 됩니다. 10종목 중에서 이제 상한가 나오는 종목들도 있을 테고, 뺐다가 올라가는 모습 혹은 쭉쭉 위로 가는 모습을 보여줄 텐데, 시초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이제 움직이느냐, 그에 따라서 이제 전략은 달라질 수가 있을 텐데요. 정리한 종목들 보시면 두산중공업이 종가는 18,900원에 이제 마감이 됐고요. 제가 22,200원은 시간에서 상승했던 그 금액을 체크를 했습니다. 월요일에 시초가가 22,200원 위에서 움직이느냐 그 아래에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또 전략은 달라지겠죠. 그러면 차트에서 저항과 지지 라인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인 고점이 여기였죠. 대략 21,400원일 텐데 22,200원에서 21,400원 사이에서 움직여 준다면 이제 분봉을 통해서 흐름을 봐야 되겠죠.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우진 같은 경우는 8,47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윗꼬리도 보시면 8,950원에 마감이 됐고, 시간외에서는 9,060원에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보시면 그 라인이 어떻게 보면 저항 라인이 계속 됐어요. 마찬가지로 월요일에 9,060원 위에서 움직여 준다면 분봉을 통해서 단기 매매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9,060원 위에서 움직여 준다면 9,060원 요 라인은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전산업도 11,600원에 마감이 됐지만 시간에서는 12,4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요 라인 한번 볼게요. 단기적인 저점이 이 라인이었고 종가는 그 위에서 움직여 줬습니다. 12,450원에서 움직여 준다면 단기적인 고점 요 라인 체크하시면서 이제 분봉 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전기술도 85,400원에 마감이 됐지만 시간 외에서는 92,000원에 종가가 마감이 됐습니다. 역시 92,000원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저항 라인이 될 수가 있고 이제 지지 라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분봉 30분봉 혹은 15분봉을 통해서 이제 단기 매매가 가능하겠죠. 그 부분은 뒤에서 살짝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에너토크도 13,650원에 마감이 됐지만 시간 외에서는 14,7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좀 더 길게 보면 이런 모습인데 그 라인이 어떻게 보면 또 저항 라인이 된 겁니다. 시초가가 역시 14,750원 이상에서 형성이 된다면 그 라인은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것 같고요. 심팩은 원전 관련주는 아니죠. 그렇지만 시간 외에서 상승이 나왔고 8.45% 상승하면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7,830원. 요 라인은 강력한 이제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 요 라인을 보시면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제 밑으로 가는 모습 보여줬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박스권의 상단에 이제 종가가 마감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항 라인이 7,830원, 바로 시간외에서 상승했던 그 금액인데요. 이제 상승이 나왔던 바닥이 있죠. 어떻게 보면 7,830원은 이 라인을 지지하는지를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기술은 1,870원에 마감이 됐고, 시간 외에서는 2,045원에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요 라인은 좀 고쳐줘야 되겠네요. 2,045원에 시간 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월요일에 2,045원 이상에서 움직여준다면 그 라인이 어떻게 보면 지지 라인이 됐던 그 라인이었죠. 일시적으로 깨긴 했지만 다시 재차 올라오고 다시 이 라인이 지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진 파워는 6.62% 종가에 마감이 됐는데 상한가를 갔습니다. 18,550원.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에서 이제 위에서 움직여 준다면 단기적인 고점 요 라인이죠. 요 라인이 이제 어떻게 돌파가 되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략 21,300원이 되겠죠. 21,300원 그리고 18,550원에서 요 사이에서 움직여 준다면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되겠죠. 보성 파워텍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 간 금액이 4,370원인데요. 최근에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4,370원에 이제 돌파될 가능성이 커졌고, 그 이후에 이제 고점이 대략 요 정도 가격이 될 텐데요. 이제 잘 봐야 되겠죠. 4,370원에서 4,700원 요 구간에서 움직여 주는지, 결국은 계속해서 반복했던 이야기지만 시초가가 어떻게 움직여 주느냐에 따라서 한번 흐름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한신기계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3,760원에 종가가 마무리가 됐고 4,135원에 이제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가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요 라인이죠. 요 라인. 계속해서 이제 저항이었던 그 라인을 이제 시가 갭이 상승하면서 아마 뜰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면 바로 뭐 상한가를 갈 수도 있겠고, 뭐 10% 20%로 상승하면서 이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큰데요. 이런 식으로 좀 체크를 하고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항과 지지가 어딘지, 결국 중요한 거는 강력한 저항선, 강력한 지지선, 뭐 그런 거를 본다면 일봉뿐만 아니라 이제 주봉에서도 좀 봐야 되겠죠. 매물대가 어디가 많은지 월봉에서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4,380원, 여기가 역사적인 신고가입니다. 4,380원. 대략 뭐 요 정도가 되겠네요. 요 정도가 앞전 월봉에서 역사적인 신고가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종가가 아니네요. 체크를 잘못했네요. 그쵸. 4,380원이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 이 봉을 기준으로 한다면 4,450원이 될 텐데요. 4,450원으로 하죠. 그래서 한신기계는 역사적인 신고가가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은데, 4,450원 요 라인도 4,450원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찍은 이유는 시간 내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보면서 다음날 전략을 취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거래량도 제법 나와줬고 시간 외에서, 그리고 차트의 모습도 도입하는, 박스권을 도입하는 그런 자리라면 그 라인이 도입된 시점이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이제 3분봉, 5분봉, 15분봉, 30분봉을 통해서 볼 텐데, 시가에 높게 떠버리면 우리가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한번 살펴볼게요. 15분봉으로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15분봉에서 이제 이렇게, 지금은 캔들이 좀 크지 않은데 이게 5%에서 10% 이상의 큰 캔들이라면,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앞전보다 많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크게 동반된 캔들이라면, 이제 이 캔들의 50%를 지지하는지를 봐야 돼요. 모든 캔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5%에서 10% 이상의 캔들이 나왔을 때 그 봉을, 그러면서 이제 일정한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캔들이 나왔다면 기준봉이 되겠죠. 그렇다면 더 의미가 있겠죠. 그런 캔들들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런 모습이라면 이 캔들의 이제 눌림목에서 우리는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5분봉에서 5%에서 10% 이상이 나온 캔들이 나온 이후에 눌림목, 조정 구간에서 50%를 지지해 준다면 이제 분봉을 통해서 이제 봐야 돼요. 3분봉에서 이제 쌍바닥을 찍고 그 가는 시점이고, 만약에 요렇게 요런 라인이죠.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닥을 찍고 쌍바닥 만들고 이제 돌파되는 시점이라면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15분봉을 통해서 먼저 그 라인을 살펴보고, 이 라인이 이제 돌파가 되는 시점이다 그러면 이제 지지해주는 모습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3분봉을 열고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시점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차트는 그렇진 않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고요. 다른 종목을 또 한번 볼까요? 15분봉 본다면 좀 애매하네요. 다 그런 캔들이 없어서, 일단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날 오늘 소개한 종목들이 당연히 갭상승하면서 상승이 나오겠죠. 그러면 시초가 15분봉에서 이 캔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눌림목이 중요하고, 15분봉에서 50%를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제 3분봉을 뜯어봐야 되겠죠. 뭐 3분봉을 통해서 뭐 20선도 보겠지만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면서 봐야 되는데요.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라면, 특히 요 아랫 구간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일정한 가격을 이제 지지하면서 이제 돌파가 됐죠. 돌파가 되고 요 라인도 돌파했다면 이게 바로 매수의 근거가 되는 거겠죠. 뭐 요런 식으로, 너무 시간 관계상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겠지만 핵심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반복했던 내용입니다. 바로 일봉에서 일정한 저항과 지지를 보고 이제 다음날, 물론 이제 주봉과 월봉도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시초가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3분봉, 1분봉 쪽에서 매수의 관점으로 좀 봐도 되는 그런 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원점 관련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